저는 공주랑 족구 오빠 장동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일 큰아들 장동민, 우리 공주, 족구 엄마 나명자라고 합니다. 나도 공주랑 족구랑 똑같네. 반려견 2마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반려견과 함께 살기 최적화된 널찍한 전원주택. 이 공간을 마음껏 뛰어놀 첫 번째 반려견, 공주예요. 그리고 2주 전 새 식구가 된 두 번째 반려견. 여기 밑에 족구 일로 와봐. 족구 일로 와. 아니, 근데 얘는 구석에서 왜 저러고 있는 거죠? 세상에 나온 지 이제 겨우 2개월 되었다는 시바견 독구. 한창 뛰어놀기 바쁠 혈기왕성한 나이에 이 녀석 왜 이렇게 축축 처져 있는 걸까요? 족구야 촬영 왔어. 족구야 촬영 왔어. 너 촬영 왔어 너. 족구. 그런 독구를 보는 동민 씨의 얼굴에도 근심이 가득한데요. 족구 거실로 가자. 응? 족구 거실로 가자. 응? 일로 와. 족구 거실로 가자. 응? 에어컨 틀어줄게. 응? 에어컨 틀어. 이 녀석 혹시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건가요? 영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요. 얘 때문에 신청했나 보다. 족구. 보통 강아지들은 그냥 사람이 뭐 또 지금 옆에서 뭐 하고 뭐 할까 뭐 좀 그러면은 신용도 좀 하고 차라리 뭐 사람 품 안에서 잔다거나. 근데 얘는 딱 귀찮은 거 질색인 지가 하고 싶은 것만 딱 하는. 제가 만약에 안아보잖아요. 그러면 지가 아무리 졸려도 가요. 자, 오빠 재워줄게. 오빠 재워줄게. 원래 강아지들 이렇게 하면 잘 자잖아요. 이렇게 하면 좋아하잖아요. 재워줄게. 잘 자. 응? 미쳤나? 오늘은? 너 카메라 앞이라서 그러는 거니? 야, 세상에는 대단한 프로네. 제작진만 와도 걔가 달라지네. 달라지다뇨? 원래 이런 모습 아니란 건가요? 계속 잠만 자는 독구. 딱히 뭐 할 일이 없는 우리 제작진들. 오늘 일찍 퇴근 각인가요? 그런데 잠시 후. 족구야. 심상치 않은 소리에 다시 찾은 동민 하우스. 청소도 못하게 하네요. 못해. 아이 아파. 자다 깨더니 힘이 넘치네요. 아이 아파. 아이. 어머님을 졸졸 쫓아다니며 입질 공격. 어째 정도가 지나쳐 보이는데요. 뭐야? 얕보면 어떻게 하라고? 뒤지게 맞아야지 뭐 그러면. 예? 얕보면 일로 와. 아유, 제대로 물리셨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입질하고 장난치는 거겠지 했는데 그게 이제 심해지고, 그리고 사람이 걸어가면은 걸어가는 것도 장난감인 줄 아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뒤꿈치 물고 종아리 물고 발꼬락 물고. 잠잘 땐 천사 같더니 폭군이었습니다. 잠잘 때 빼곤 가족은 물론 제작진까지 모느라 바쁜 독구. 요 조그만한 게 힘은 얼마나 센지 한 번 물면 놓지를 않는데요. 2달 된 아기가 물어봐야 얼마나 아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 조카는 막 물려가지고 피도 나고 이빨이 송곳니 같은 경우에 일자로 뻗어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낚싯바늘처럼 돼 있어요. 지금 아직 아기다 보니까 굉장히 날카로워요.
야, 진짜 날카롭다. 물리면 진짜 아프겠어요. 왜 저러는지 몰라. 너 가만히 있어. 누굴 닮았겠어. 일로 와. 말을 하나도 안 들어요. 동민이 형 임자 제대로 만났네요. 너. 가만히 있어. 앉아. 두 반려견이 극과 극입니다. 안 돼. 너 자꾸 사람을 물 거야. 너도 문다? 어? 너도 물어? 어이구. 호통에도 꼼짝 않는 녀석이 유일하게 얌전해지는 시간이 있죠. 한바탕 난리를 치곤 아무 일 없듯 태평하게 잠든 독구. 다시 찾아온 평화에 공주와 단란한 시간을 보내봅니다. 공주는 진짜 착해요. 나도 살면서 이런 개는 처음 봤어요. 천방지축 독구와는 달리 어려서부터 속 한 번 썩인 적이 없다는 공주. 공주도 이 시간이 제일 좋을 때죠. 그런데 다짜고짜 공주를 향해 무섭게 달려드는 독구.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공주를 쫓아가 급기야 물기까지 합니다. 이거 큰일 나겠는데요? 아니 가만히 있는 공주한테 왜 이러는 거죠? 대체 왜? 어쩌다가 마주칠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쏜살같이 달려와가지고 또 공주를 괴롭혀. 저러다가 친해지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속 며칠 그렇게 했는데 막 목덜미 같은 데 물고 막 털고 막 이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주가 도망 다니기 바쁜 거죠. 사실 두 녀석의 추격전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요. 아무리 도망쳐도 또다시 독구의 레이더망에 걸려 공격을 당하는 공주. 그저 어린 강아지의 장난이겠지 하고 여겼던 가족. 하지만 공주를 괴롭히는 정도가 날로 심각해져 더 이상 두고만 볼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답니다. 야! 일단 녀석들을 떼어놓는 동민 씨. 앉아! 야! 앉아! 상황이 종료되긴 했지만 눈 깜짝할 사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 기다려. 4시간 경비를 설 수도 없고 앞으로가 걱정스러운데요. 너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왜 자꾸 저 공주 내려오면 또 바로 또 달겨들지. 제가 여기 원주에 내려온 지 한 거의 2년 가까워지고 있는데 항상 이제 걱정이 됐던 게 집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없을 때도 많고 일 가고 그러니까 그럴 때도 이제 막 마당으로 사람들이 그냥 막 들어오고 그래서 좀 시끄러웠어. 내가 없을 때도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똘똘한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계속 했었었는데 방송에 여러 번 집이 소개된 후 예상치 못한 문제에 시달리면서 오래전부터 생각한 반려견 둘째를 입양하게 된 건데요. 앉아. 가족들에겐 든든하면서도 공주에겐 좋은 친구가 되어줄 생각에 데려온 독구. 야 이제 집이야 여기가. 그렇게 독구가 집에 처음 온 날 여기 이제 너 살 집이야. 안녕. 아이고 너는 싫어? 공주랑 인사해. 이게 뭐야 이게? 누가 왔어 이게? 가족의 설렘 속에 서로 처음 마주한 독구와 공주. 하지만 굴러 들어온 돌 독구로 인해 하루아침에 이 집의 터줏대감 공주는 처량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 내려놔봐. 어디까지 가나 한번 내려놔봐. 공주 지금 막 떨어 발발 떨어 지금. 아이고 이 독구 눈도 못 마주치네요. 내려놔봐 일로 오라고. 아 발발 떠내니까 뭘 뭐래. 발발 떨어. 같이 자꾸 부딪혀야지 친해지지. 아 엄마 그런 것 때문에 자꾸 그런 거야. 뭘 엄마도 핑계야 또. 아이고. 자꾸 같이 생활하려면 같이 한 집에서 자꾸 부딪히고 있어야지. 도야. 발발 떨어 또 이렇게 같이. 싸워가면서. 교육 방식이 두 분이 너무 다르신가 봐요. 몰라요 엄마 때문에 그래. 매일 엄마 핑계야. 너 그러면은 오늘부터서 내 말 듣지 말고 오빠한테로 가. 엄마 때문에 그런다니까. 깨물지 말고. 저는 잠깐 집에서 있잖아. 이제 하루나 쉬는 날. 나는 같이 매일 있어야 되잖아. 밤낮으로 24시간을. 그럼 내가 하는 거는 저는 싫어하지. 나도 이제 저 할 때 하면은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하고서 놔두지. 저는 뭐 하루 있다가도 그래 짜증을 내고 그러는데 나는 같이 있는 사람은 그걸 우리 엄마가 이렇게 힘들거나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 반려견 문제가 모자 간의 갈등으로까지 커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아유. 얘 지금 딱 꽉 잡고 내려놓지 말라고 지금. 저꼭 붙들고 있잖아. 뭘 엄마한테 주면 또 저기 내려놓을 거면서. 이리 줘봐. 왜? 내가 안고 있을게. 아 엄마 있으면 또 저기 오잖아. 그럼 어떻게 기를게 그러면? 너냐 그 안고 기를 거야? 어? 아 공주가 불안해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넌 얘기했지 너냐. 하나만 기다려! 기를게, 잘 기르자고. 기다려. 엄마 기다려. 가만히 있어. 공주야, 기다려. 오빠를 원망해라. 가족의 행복을 위해 독구를 데려왔지만 결과적으로는 불화만 커지고 말았는데요. 이제라도 약도 먹어야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독구와 공주의 관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 편하게 팬이기도 하고 진짜 많이 봤거든요. 뭐 유리판 같은 데 같이 놓고 밥 같은 거 같이 먹게 하고 그리고 뭐 간식 훈련도 같이 시키고. 일로 와. 앉아. 간식 줄게. 앉아. 간식 줄게. 세나게 애청자답게 그동안 앉아, 교육도 기다려. 열심히 했다는데요. 자, 어디 동민표 솔루션 효과가 좀 있었나요? 앉아. 야. 전혀 없는데. 기다려. 앉아. 앉아. 야. 훈련 시킬 때도 그거보다 공주를 묻는 게 더 재밌어. 야! 일로 와. 그만! 우리가 지금 토하고 있어. 아이고 이거 저녁 밥도 다 먹었구만 이거. 괜히 랑꼬색이 덜덜 떨어서. 일로 와. 이러고 나면 이제 밥도 잘 안 먹어요. 응. 그리고 얘도 막 이러고 먹으면 다 그냥 토해내버리더라고. 하루아침에 새파랗게 어린 동생에게 눈칫밥 먹는 신세가 된 9살 공주.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공주를 위해 방에 따로 두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여기 있어. 기다려. 기다려. 안전을 위해서라지만 공주를 홀로 두는 게 동민 씨의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후회도 솔직히 조금 했죠. 공주 때문에. 아휴, 나 때문에 내가 돕고 데리고 와서 공주 너무 힘든 거 아닌가. 9년 동안 늘 한결같이 가족의 반려견이자 소중한 가족으로 함께해온 공주. 자신의 선택으로 공주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 미안한 마음뿐인데요. 이미 데리고는 왔는데. 그래서 진짜 전문가의 손길이 없으면 안 되겠다 라고 판단이 들었어요. 진짜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게 저희 집에 맞는 해결책인지 선생님께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리다고 얕보지 마라. 온 집안을 초토화시키는 독구. 시도 때도 없는 입질로 사람은 물론 9살 공주까지 벌벌 떨게 만드는 녀석. 쌤,
쌤, 제발 우리 도구 좀 말려줘요. 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 국내 최초 수의사이자 반려견 행동교육 트레이너. 그래서 우리는 그를 이렇게 부른다. 수레이너 설채현. 천만 반려인의 고민 해결을 위해 그가 지금 달려갑니다. 공주야, 좀만 기다려.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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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먼 길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많이 닮으셨네요. 저희 집에서 일하시는 아줌마. 아니, 딱 봐도 그냥 어머님이에요. 설쌤을 부른 오늘의 주인공이죠. 아, 너무 이뻐. 안녕. 몸매도 좋고. 착해 보이는데? 그죠? 네. 잠시 후에 나타나요. 잠시 후에 나타나요? 한번만 볼까? 얼굴 한번만 볼까? 보기하고는 아주 따판해. 귀여운 모습이 숨겨진 도쿠의 두 얼굴. 이제 그 이유를 천천히 살펴볼까요? 네, 아유 다행입니다. 선생님 오시자마자 그래서 좀 안도가 되네요. 더 점잖은 것 같아요, 진짜. 이게 강아지들도 항상 분위기를 타요. 아직 안도할 때는 아닙니다. 진짜로. 도쿠가 집에 온 후 가족에겐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요.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첫 번째는 공주예요. 네. 이제 아기 때 이제 45일 됐을 때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가서 매주 봤어요. 45일 된 애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 어미가 먹고 있는 닭고기만 계속 먹고 네. 젖도 안 먹더라고요. 형제가 셋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활발하고 막 다른 애들 계속 물고 다니고 그래서 얘는 데리고 와도 될 것 같다고. 젖도 안 먹는다고. 요때 그냥 공주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 얘가 더 커서도 공주랑 계속 물지 않고 친하게 지내지 않을까라고 해서 데리고 오자마자 공주를 막 괴롭히는데 그렇죠. 예. 공주가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밥도 못 먹고 공주가 예, 계속 토하고 순탄치 않았던 첫 만남.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지금 우선 첫 번째 실수가 우리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활발한 애를 데리고 와야지. 밝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차분한 아이가 맞는 사람이 있고요. 활발한 아이가 맞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공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활발한 아이였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실수는 45일째 데리고 온 거. 조금 더 엄마 강아지, 모견, 그리고 동배 새끼들이랑 놀면서 혼나봤어야 돼요. 그때 배우는 시기가 2개월까지예요. 4주에서 2개월 동안 되면 도쿠처럼 행동을 해요. 막 아무거나 다 물고 싶어하고 지금 하는 행동들을 다 해요. 근데 이렇게 엄마를 이렇게 세게 물었다. 그러면 엄마가 인정사정 없이 혼내요. 하지 말라고. 그리고 만약에 동배 새끼들도 이렇게 막 물다가 내가 못 참겠다 하려고 하거나 막 물거나 하면서 배워요. 그러니까 그걸 2주를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다 물고 다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2개월까지는 엄마랑 있어야 된다. 그래서일까요? 가족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정말 더럽게 말을 안 들었던 도쿠. 그래서 어머님이 진땀을 좀 흘리셨죠. 뭐야? 약 보면 어떻게 하라고? 뒤지게 맞아야지 뭐. 약 보면 일로 와. 아유, 어머님 나이대 분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네. 뒤지게 맞으면 말 잘 듣는다. 네, 제가 장담할게요. 도쿠 지금 성격, 그리고 견종, 그리고 다른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애들은 뒤지게 맞으면 나중에 뒤지게 물어요. 진짜로요. 진짜요? 네. 때리지 말아야 되겠네. 그렇죠. 때리는 건 no. 아셨죠? 또 한 가지, 이렇게 사람들이 움직일 때마다 발을 계속 물어댔는데 왜 이런 거죠? 지금은 와, 쟤가 사람을 무네? 이렇게 보이잖아요. 저거를 강아지로 딱 바꾸면 아우, 쟤네 재밌게 잘 노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린 도쿠에겐 그저 장난이고 놀자는 표현이었던 거네요.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왜 유독 발의 반응을 보여왔던 건가요? 왜 여기를 물까요? 물기가 좋아서 그럴까? 왜 그랬어? 움직이잖아요. 내가 물 수 있는 가운데 움직임이 가장 잘 보이니까 계속 쫓아가서 놀자고 무는 거죠. 손 무는 이유도
물었어요. 하지마. 막 하지마. 움직이잖아요. 그럼 물어요. 저 나이 때 아이들은 움직이는 걸 가장 좋아해요. 아마 이 생각 하셨을 거예요. 야, 장난감 줬는데 왜 그래? 장난감은 가만히 두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움직이는 거 사람 발, 손, 그리고 공주. 공주가 나타나기만 하면 공주가 그렇죠. 달리잖아. 그동안 뭐 동배 새끼들 놀아주는 것처럼 자기가 쟤도 그렇게 놀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독구는. 그럼 이대로 독구가 크기만 기다려야 하나요? 네. 그때 설쌤에게 다가온 독구. 너 어우, 일로 와. 일로 와. 자. 저렇게 계속 물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무서우니까 저렇게 물면은 입질을 하려는 녀석을 제지하는 설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혼내는 방법. 아이고 귀 아파라. 누가 시바견 아니랄까봐 입 한 번 잡은 거 가지고 아주 고래고래. 이 녀석 엄살 한번 대단한데요. 그래서 이걸 계속 받아주면 안 돼요. 모견에게 배웠어야 할 교육을 이제 사람이 대신 가르쳐줘야 할 차례. 좀 얌전해지면은 놔줄 거예요. 서서히 울음소리가 잦아드는데요. 그제야 독구의 입을 놔줍니다. 괜찮아? 이제? 아무리 어려도 나쁜 습관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죠? 쳐다보네. 독구의 입질 문제 고칠 수 있을까요? 입은 못 쓰게 하셔야 돼요. 지금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하진 않아요. 6개월에서 8개월은 돼야지 없어질 거예요. 한 3, 4개월에 피크를 쳤다가 그게 한 5, 6개월 때까지 갔다가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근데 지금 안 된다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빨을 다 갈고 나서도 이러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놀이인 줄 알고. 그래서 지금 당장 효과가 나진 않지만 계속해서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성견이 되기 전 독구의 입질을 고치기 위해선 무조건 혼내기보단 보호자의 리더십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교육. 사람 손을 물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라는 인식, 오히려 얌전히 기다려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라는 인식을 한번 심어볼게요. 이렇게. 절대로 뭔가 공짜로 주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보호자 말을 잘 들었을 때 보상이 나온다라는 인식이 심어져야지만 그 보호자를 믿고 따르고 보호자를 막대하지 않아요. 간식을 우선 보여주고 주먹을 쥘 거예요. 조금 내리세요, 맞게. 그래서 그냥 기다릴 거예요. 자기 혼자 스스로 생각하게. 아기 때부터 이런 생각하는 교육이랑 스스로 해본 아이들이랑 안 해본 아이들이랑 진짜 차이가 많아요. 옳지. 기다리기는커녕 천방지축 잘못할 줄 알았더니 예상 외로 선전하는 독구. 야, 첫 출발이 꽤 순조로운데요. 옳지. 너 왜 이렇게 잘하니? 간식이 눈앞에 있으면 잘 못해요. 잘 못하는데 지금 이걸 참으면서 자기가 안고 있어요. 그럼 좀 더 레벨을 높여볼까요? 이제 이게 우리가 충동 억제 교육 1단계고 2단계가 먹으려고 하면은 숨길 거예요. 다시 앉으면 아까와 달리 눈앞에 간식이 보이자 유혹을 참지 못하는 녀석. 입부터 먼저 댔을 땐 바로 간식 아웃. 차분히 기다릴 때까지 반복하는데요. 옳지. 그러니까 이게 리더십이에요. 내 허락이 있어야지만 너가 재밌는 걸 할 수 있고 너가 좋은 걸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굳이 우리가 서열이란 얘기를 하면은 막 무섭게 하고 혼내고 해야지만 얘네들이 우리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러면 잘 듣는 게 아니라 무서워하는 거고 교육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게 하면서 아, 보호자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거 계속 심어줘야 돼요. 이 나이 때부터. 보호자의 리더십을 높이는 교육인 만큼 보호자들도 직접 해봐야겠죠? 자, 장동민 도전! 잘했어.
이렇게. 아, 네. 보민 형 잘하네. 잘했어. 어머님도 한번 해보실까요? 응, 엄마가. 어머님이 좀 해보셔야 엄마 돼요. 그쪽에 앉으세요. 오, 자, 여기 있네. 엄마 하나씩. 앉아. 앉아. 한 번씩만 얘기할 거예요. 어머님이 이게 우리가 반복을 하면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앉아 이렇게 하다 보면 얘네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건 별로 의미 없는 거고 몇 번 얘기한 것 중에 한 번만 들으면 돼. 그런 모습을 보여버려요. 한 번에서 안 되면 무시해버려야 돼요. 아셨죠, 어머님? 주먹만 딱 이렇게 보여주세요. 네. 주먹 쥐고 앞에 딱 보여줘 보세요. 아니요. 주먹을 쥐고 좋아요. 아니, 엄마한테 있어. 여기 있네. 여기. 아, 이게 차이가 나죠. 그동안 누구랑 어떻게 깔끔하게 소통을 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앉아. 자, 내 손에 관심을 안 보였을 때 잘했어 하고 주셔야 돼요. 아니요, 주먹 쥐고. 네, 앞으로 쭉 피세요. 네,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혼자 잘한 행동 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잘했어. 잘했어. 보호자의 리더십이 중요한 이유 다들 아시겠죠? 마지막 테스트. 간식을 툭 던지자 냈다 쫓아가 먹을 줄 알았더니 잘했어. 이야, 녀석 잘 참았네요. 보호자의 리더십과 독구의 인내심을 키우는 일석이조 솔루션. 이만하면 성공이죠? 진짜 잘한다. 야, 너 진짜 똑똑하다. 우리 식구들의 습득력이 빠르거든요. 네, 뭐 어련하시겠어요. 독구의 못 말리는 입질 대상은 또 있었죠. 움직였다 하면 달려와 발 공격. 독구 앞에선 한 걸음 떼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저희가 생각의 방 교육을 할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의 방을 막 화장실에다 쓰기도 해요. 애 가다 놓고 막 문 닫아버리고. 근데 그러면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어요. 개들에게. 이 교육의 목적은 공포심이 아니라 너 이렇게 하면 가족들이랑 분리될 거야. 고립될 거야.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함이라서 굳이 너무 무서운 공간을 선택하는 건 좋지 않아요. 먼저 생각의 방 교육을 위해 독구가 무서워하지 않되 보호자와 격리가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만약에 무는 순간이 있다. 아까처럼 흥분해서 날 딱 물려고 한다. 그 즉시 안 돼! 하고 얘기를 하고 데리고 와서 여기다 넣을 거예요. 사람을 좋아하는 독구에겐 격리만으로도 체벌의 효과를 줄 수 있다는데요. 이렇게 물면 자, 지금 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님? 한번 해보세요. 알아. 안 돼! 라고 얘기하고 무는 순간 안 돼가 돼야 돼요. 안 돼. 네, 안 됐으니까 갈 거예요. 안 돼 뒤엔 바로 저기 갈 거예요. 문제 행동을 보이는 그 즉시 격리하는 것이 포인트. 내려. 야, 네, 무시할게요. 여기 들어가 있는 순간 완전 무시. 그래서 뭐 어디 가서 일하고 오셔도 되고요. 쳐다보지 말고. 네, 쳐다보지 마세요. 쳐다보는 사람 근처로 갈 거예요.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아, 나한테 뭔가를 해주겠구나. 이걸 느낄 거예요. 격리 시간은 20초에서 30초 내외. 이때 관심을 주지 않는 것이 이 정도 중요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어머님이 와서 이제 뭔가 시키고 꺼내주세요. 앉으라고 하고. 놓고 앉아. 조금만 기다릴게요. 앉아. 잘했어. 잘했어. 네, 좋아요. 보호자의 말을 잘 들었을 때 생각의 방에서 오케이, 좋아요. 나오게 네, 해주세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반복되면 아, 내가 이거 물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걸 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나오려면 차분하게 가족들 말을 잘 들어야 되는구나. 이 인식이 생길 거예요. 역시나 움직이는 발에 바로 반응하는 녀석. 그리고 설쌤의 발을 향해 입질 공격을 퍼붓는데요. 안 돼! 하지만 바로 독구를 제지하고 생각의 방에 격리하는 설 전문가. 내가 좀 싫어해야 되는데 안 싫어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아니요, 진짜 싫어해요. 낑낑대는 모습도 있고. 근데 오늘 배운 걸 먼저 해보는 거예요. 내가 앉았을 때 나오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왜 생각의 방에 격리되었는지 스스로 깨달아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겠죠? 독구에게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줬으니 이제 다시 도전해볼 차례. 그런데 철샘이 뛰자마자 바로 관심을 보이는 독구. 이대로 2차 시도 실패인가요? 과연 독구의 선택은 뭐죠? 이 낯선 모습은 뭐죠? 갈 거야? 더 큰 자극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녀석. 이 정도면 성공인 것 같죠? 땡겨서 뛰지 뭘. 쳐다 관심도 없잖아. 아니야. 어머님이 움직여도 요지부동. 그러면 걸음도 못 걸어 다녔었는데 뭐. 독구야, 이제 발 물기 없기다. 그리고 꼭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 바로 9살 공주만 마주쳤다 하면 불도저처럼 달려들었던 독구. 2개월 된 어린 녀석에게 공주는 늘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는데요. 아이고. 행여나 공주가 다치기라도 할까봐 보호자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두 녀석 해결책이 뭔가요? 어떻게 안 돼요? 예?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건가요? 저게 어떻게 안 돼요? 어떻게 안 돼요? 어떻게 안 돼요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시간이 지날 때까지.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공주죠. 그래서 우선 공주가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해줘야 돼요. 같이 있어도 지금처럼 같이 있어야 돼요. 저건 공주가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근데 엄마가 계속 저렇게 해요. 나도 그냥 놔둬. 저 구수고 있잖아. 맨날 그 안고 기를 거야? 안 돼요. 이게 되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냥 만나게 하면 지네들끼리 알아서 하겠지.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등치가 비슷할 때예요. 등치가 비슷하고 서로 어느 정도 성격이 비슷할 때. 그럴 때는 너네들끼리 그냥 알아서 놀다가 너네들끼리 룰을 정해. 이렇게 해버리는데 지금은 하나이가 이렇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돼버리면 계속 붙여놓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억지로 개입해선 안 될 문제였네요. 서로 친해질 수 없었던 이유가 또 있다죠? 공주도 화가 나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지 말라고 막 밀고 물려고 하고. 근데 독구가 그걸 전혀 못 알아들어요. 전혀 소통이 안 되는 독구. 그동안 공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이제 지금은 괜찮은데 제가 컸어. 커지고 그때도 한번 이제 한 번 실수가 무서운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무서워서 완벽하게 안전하게 하려면 다경 가구는 만들면 안 돼요. 다경 가구는 우리가 그걸 100% 항상 장담할 수는 없고요. 다경 가구가 힘들다는 게 신경 쓸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둘째를 데리고 올 때 그래서 첫 번째 성별. 성별은 어떤 성별 조합이 가장 좋을까요? 같은 성별? 무조건 다른 성별. 다른 성별이 잘 지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같은 성별끼리 라이벌 의식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가 이제 나이. 가장 적합한 나이 차는 3살에서 5살. 근데 지금 9살 차이가 나버려요. 이거는 공주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격. 성격은 이 둘이 아주 잘 맞는 스타일이 아닌 거죠, 우선. 아주 얌전한 공주와 아주 활발한 독구. 또 성격이 잘 맞는 편은 아니에요. 조합이 아주 좋은 조합이 아니에요.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나이 차이는 물론 성격까지 궁합 점수 상중하의 하. 결국 잘못된 만남인가요? 더욱 안타까운 건 독구가 온 이후 공주는 방에 홀로 지낼 때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게 너무 불쌍한 거죠. 요즘 방에다 저 가다 놓고서 혼자 저러고 있는 게 지금 다 밖에가 있는데. 왜 독구는 안 가두세요? 독구를 가둬놓으면 난리가 나고. 그죠? 낑낑대고. 막 그냥 다 긁고 막 그냥 공주와 달리 혼자 두면 난리가 나는 바람에 독구는 홀로 두지 못했다네요. 맨 문이잖아요, 다 유리문.
공주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제 막. 그러면 막 쟤는 밖에서 더 난리 치는 거야 막.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조금 그냥 참아볼 필요도 있어요. 얘가 땡깡 부린다고 바로 들어주는 거를 이제는 없앨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내 말 잘 들어야지 너 들어올 거야. 이런 걸 해야지 리더십이 생겨요. 그냥 얘 긁네? 문 열어주는 거는 우리가 백화점 가서 매점 앞에서 들어 누워가지고 장난감 사줘! 이러니까 엄마가 사주는 거예요. 범인자. 저도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란 게 접니다. 나중에 안 사주셨죠. 맨날 그러니까. 그래도 잘 크는 것 같은데? 설마 독구도 그렇게 키우려는 건 아니시죠? 하여튼 하루가 멀다 하고 어린 독구에게 시달리는 공주를 위해서라도 둘의 관계 개선이 절실한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교육의 이름은 컷오프 교육이에요. 관심을 끊어버리게 하는 교육이죠. 그래서 오히려 보호자한테 집중하는 게 재밌는 거지 공주한테 가는 건 하지도 못하고 재미도 없다. 공주 한번 내려와 볼게요. 저 반응 한번 보고 싶어요. 공주를 보면 달려들 텐데 괜찮을까요? 가만히 있까. 설쌤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두 녀석들을 예의주시하던 그때 또다시 공주에게 입질을 하려는 독구. 재빨리 목줄로 녀석을 제압합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공주에게 쏠린 독구의 과도한 관심을 보호자가 차단해주는 것. 벌써 이제 너무 딱 싫어서 공주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안전을 위해 공주를 안고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독구가 공주를 쳐다보는 순간 제가 부를 거예요. 쳐다보는 순간 불러서 나한테 오면 독구! 그때 또다시 공주에게 가려는 독구. 독구! 잘했어! 보호자 쪽을 쳐다보면 칭찬할 거예요. 공주가 아닌 보호자에게 관심을 돌리는 것이 포인트. 공주. 잘했어. 지금 제 부르지도 않았는데 절 쳐다봤어. 간식으로 칭찬, 보상해주면 되겠죠? 잘했어. 첫 단계는 가볍게 패스. 이번엔 공주를 내려놓아 보는데요. 공주만 보면 달려들었던 녀석. 과연 이번엔? 독구! 이야, 아주 잘했죠? 잘했어. 이 교육을 할 때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둘이 있는 시간을 처음은 10분만 가질 거예요. 하루에 10분 정도. 둘이 같은 공간, 이런 공간. 독구! 잘했어. 이 교육할 때만. 그리고 불러서도 쳐다보지 않고 계속해서 공주한테 꽂힌다면 그때는 이렇게 줄 하고 해야 돼요. 무리한 만남은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당분간은 하루 10분만 공주와 독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네, 거기다 한번 내려놔볼게요. 독구! 잘했어. 이제 공주가 아닌 설 전문가를 졸졸 쫓아다니는 녀석. 공주에 대한 관심은 떨어지고 행동 또한 차분해졌는데요. 이제 공주도 한결 마음이 놓이는 것 같죠? 내친김에 다음 단계로 이어가 볼까요? 같이 있을 때 재밌는 거 놀이하자. 먼저 싸움 방지를 위해 둘 사이에 룰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둘은 항상 세트예요. 그래서 둘이 잘했을 때만 칭찬할 거예요. 잘했어 하고 제 생각에는 그래도 공주한테 조금 미안한데 독구 먼저. 그 다음에 공평하게 주세요. 항상 순서가 왜냐면 얘는 참아줄 수 있는데 공주 먼저 주면 독구는 또 뺏어가려고 하고 내가 더 센데 왜 저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대신 공평하게 룰이 있으면 얘네 둘끼리 싸우지 않아요. 굳이 얘 걸 뺏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얘 다음 차례는 나니까. 근데 얘만 막 너무 이뻐하면 독구 입장에선 이걸 뺏어야 돼요. 각연 가정인 만큼 서로 질투심을 느끼지 않도록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한창 교육이 진행되던 그때 덕구에게 먼저 다가가는 공주. 공주가 처음으로 냄새 맡는 거야. 처음 보는 광경에 놀라는 가족들. 덕구만 보면 벌벌 떨더니 이게 웬일이죠? 어쩐 일인지 덕구도 평소와는 달리 얌전하네요. 어유, 얘 지금까지는 항상 당하고 살다가 덕구가 얌전해지니까 조금 승질 부리는 거예요. 장난감도 진짜 챙기네. 신상 정보 확인. 얘 냄새 맡고 자기 냄새 맡고. 항상 저희가 일상생활 하면서 간식을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했어라는 단어를 만드는 이유가 그 즉시 간식으로 칭찬하기 할 수가 없으니까 시간을 버는 거예요. 잘했어 해놓고 그러면 나 이제 칭찬받는구나 하면 그때 가서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주시는 거예요. 덕구야, 앞으로도 공주랑 잘 지낼 수 있지?